완벽한 업종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급등 전에 종목을 포착하는 스펙트럼 시스템의 달인이고요. 재무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시장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입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이 목요일, 뜻하지 않게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시장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자, 시장이 오늘 또 역시나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결국은 줄당기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탄력적이지 못한 시장이 이번 주에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강한 이슈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죠. 지금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도,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가 조금은 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어제 FOMC, 결과가 나왔죠.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자, 금리 동결이라는, 호재가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런 이슈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9월 달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텐데 또 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증시 자체가 조금은 보합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다우 지수도 보시면은 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조점을 찍고 나서 단기간적으로 반등이 크게 나왔다는 거죠. 자,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결국은 이런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자, 강하게 저점 확인하고 강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장이죠. 어제장에도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좀 부진을 하면서 거의 음봉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9월달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또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다르게는 증가했다는 소식에 전일 대비해서 배럴당 41.9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 이제 또 4월 18일 이후에는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죠. 자, 이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7월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나서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쏠려가면서 이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가 코스닥 시장까지는 미치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약간은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거의 보합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나 IT 업종으로 쏠렸을 뿐이지 이런 바이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수급이 쏠리지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테마성이 나온 종목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이 좀 보여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보통은 과거에는 좀 재료가 공시가 되고 이슈가 나오면은 보통은 15%, 20% 상승세가 나왔는데 최근의 시장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약간은 거의 뭐 보합 상태죠.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장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분다라면 21선과 5일선이 지금 이격도를 줄여놨는데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이번에 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만큼 2분기 실적 개선에 맞춰서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부터 바로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뭐 이루온이나 다날 같은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포켓몬 게임이 금방 식었습니다. 인기가 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단순히 이제 신 제품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인기를 끌었다가 최근에는 약간은 좀 주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부터 국내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국내도 출시가 가능하다. 국내 출시를 한번 도입을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이슈가 한 번 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론도 그렇고요. 다날 같은 이런 그 포켓몬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오늘장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 말부터 해서 7월달 계속해서 뭐 신규 상장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거래소에는 두올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올의 자회사인 두올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이 체크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팍스넷이 상장을 하죠. 우리 지금 아시아경제 시청자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지금 아시아경제도 이 팍스넷이 상장을 한다는 이슈와 함께 같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과거에 신규 상장주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상장만 하더라도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골프존 유인원 같은 종목이 그랬었죠. 골프존 유인원이 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골프존이죠, 골프존. 자, 골프존이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점상을 달려가면서 신규 상장주에 이런 강력한 재료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신규 상장주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은 한번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어떤가요? 잘못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꼬그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실 때 항상 필수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일단 이번에 팍스넷 같은 경우는 또 이 청약금이 뭐 1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던가요?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팍스넷은 한번 정확하게 기업을 분석을 해보신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일말에 좀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하나 소개를 또 해드려야겠죠. 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아비스타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비스타라고 한다라면요, 의류 그리고 장신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비스타에 보면은 그 BNX하고 탱커스 그리고 카이아크만이라는 세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280여 개의 매장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최근에 이번 주부터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유아용품들이 많이 급등했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뭐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자,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텐데 정부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년간 198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스타가 바로 정부 저출산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카이아크만이 중국 상하이 실크 그룹과 같이 공동으로 런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복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토이를 또 출시를 해서 중국 아동복 시장을 진출했는데, 그렇더라면 바로 이게 아동복 관련주로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중국 현재 바로 이런 패션 복합 사업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직전 추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망청 캔들 확인하면서 저점을 확인했고요. 저점 확인한 이후에 바로 양봉 캔들과 함께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세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최근에 전고점 라인 2,700원만 돌파하면은 위로 쏠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더라도 직전 추세가 상당히 오랜 구간 동안에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망청 캔들 확인한 다음에 저점이 확인됐습니다. 저점 확인됐다라면 바로 요 구간 2,700원만 돌파하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에서 이런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간다라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로 이 종목을 조금은 2,700원 돌파할 시에 3,200원까지 목표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목표가까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바로 2,500원 라인에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2,500원 잡아드린다라면 요 구간 내에서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상 보더라도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서야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모엔지라는 종목인데요. 자, 모엔지라는 기업이 이 건축 자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뭐 레미콘 제조 사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최근에 그 새만금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엔지가 새만금 관련주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이미 시세가 반영이 돼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버추얼텍 같은 경우도 바로 오늘장 때 바로 6거래일 전부터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무슨 종목인가요? 바로 페이퍼 코리아죠. 페이퍼 코리아도 바로 이 똑같은 새만금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새만금 관련주들이 지금 업종 자체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새만금 관련주 중에서 모엔즈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이런 이슈를 조금 확인을 해본다라면, 자, 무슨 이슈가 있느냐? 지금 미국에서도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새만금 포럼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 새만금 국제 포럼 강연회에서 바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두바이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이 트럼프가 한번 말을 하고 갔습니다. 최고층 건물을 지었지만 이제는 논리적 사고를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새만금이 아시아 국가로 진출하기 딱 좋은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최대 규모의 간척지란 브랜드 구축에도 일단 성공적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런 새만금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한국하고 중국의 산업협력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는 또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만금 관련주, 자, 급등한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이제서야 시세가 나오는 이런 종목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엔즈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슈가 강한 종목이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엔즈가.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인건비랑 그런 사용료가 조금 판관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으나 이런 부분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인건비를 더 투입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하신다라면 현재 기술적으로도 눌림목 나왔다가 일시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모습을 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자, 주봉상 보더라도 일시적인 눌림목, 음봉 밑꼬리 캔들 잡아가면서 다음날에 양봉이 출현을 했고요. 자, 양봉 따라 잡으면 제가 분명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아직까지도 최소한으로 죽여놓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죽여놓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매집이 끝난 순간 보통은 거래량이 최소한으로 됩니다. 자, 우리가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기 전에는 바로 전날 어떻게 되나요? 대기 온도가 조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습니다. 한번 급등하기 전에 거래량이 최소한으로 되면서 바로 시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줬다는 건 한번 급등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목표가를 5,400원까지는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5,45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5,450원까지 한번 보시고, 자, 더 간다라면 충분히 돌파가 나오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항상 필수적으로 짧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바로 4,66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4,66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 5,400원까지 보신다라면 이 구간 내에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점점 계속해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그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한번 보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7월달, 8월달, 자, 7월은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오늘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거래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8월달을 대비하려면 이런 강력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미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신규 상장주도 있고요. 그리고 새만금도 있고,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성공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정확한 이슈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자리가 정확한 맥점인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바로 저 우라노스의 사진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찾아서 오시면은 제가 바로 이런 기법들 전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가더라도 한 번에